거의 대부분의 다른 암 때 발생하는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은 일종의 암 전 단계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간단하고요. 그런데 방광암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광 상피내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자리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조금 많이 익숙한 단어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한테 흔한 자궁경부암이 상피내암, 제자리암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몸에 생기는 거의 대부분 암이 상피내암, 제자리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다른 암 때 발생하는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은 일종의 암 전 단계 아니면은 아주 초기 암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간단하고요. 대부분 그냥 쉽게 치료가 끝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방광암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방광 상피내암, 방광 제자리암은 기존의 방광에 흔히 발생하는 방광암인 요로 상피세포암보다 재발률도 훨씬 더 높고 진행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훨씬 악성도가 높은 더 안 좋은 암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실손보험사에서 방광암, 제자리암, 방광암, 상피내암도 일종의 암이 아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을 안 주고 환자분들하고 분쟁,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방광 상피내암과 방광 제자리암은 굉장히 오히려 더 악성도가 높은 방광암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방광에 생기는 방광암은 초음파로도 보일 수가 있고 CT를 찍어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상피내암, 제자리암은 초음파에서도 안 보이고 CT에서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방광 내시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증상도 없고 문제도 없고 초음파 CT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방광 상피내암을 찾기 위해서 무조건 내시경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의 방광암, 요로 상피세포암은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유관적인 혈뇨가 나타나면서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게 대부분인데 방광 상피내암과 방광 제자리암은 오히려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변 자주 마렵다, 빈뇨, 갑자기 말해서 참기가 어렵다, 절박뇨, 그 다음에 방광 통증, 소변이 찼을 때 소변을 좀 참으면 아랫배가 뻐근하고 막 쑤시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오히려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방광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소변을 자주 본다, 참기 어렵다, 방광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 흔히 진단하는 과민성 방광으로 먼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과민성 방광,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 전립선 염, 또 과민성 방광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치료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방광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소변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방광 통증이 있을 때 과민성 방광 치료를 하거나 전립선 염 치료를 하거나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면 증상이 다 좋아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방광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뇨, 절박뇨, 방광통 어느 정도 치료를 하는데도 쉽게 개선이 안 된다. 증상이 지속이 된다. 그럴 때는 정말 방광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을 생각을 해보는 게 맞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상피내암이나 방광 제자리암은 내시경 말고도 소변으로 보는 암 세포 검사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소변으로 하는 암 세포 검사 정확도가 거의 평균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확인을 한다 한들 음성이지만 의심이 되면은 방광 내시경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광 내시경을 들어가서 보면 방광 상피내암이 의심 가는 부위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이게 만성염증, 특히 방광의 궤양처럼 생기는 일종의 간질성 방광염, 병변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시경 소견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하는 의사의 주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방광 상피내암을 많이 경험을 해본 의사와 그거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의사들은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방광 상피내암은 정말 이제 경험이 좀 있는 비뇨기과 의사가 내시경을 보면서 의심 가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애매하면 조직 검사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바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통증이 생기고 또 출혈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방광 상피내암이 의심이 돼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의심 가는 병변이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조직 검사를 미리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마취를 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서 조직 검사도 하고 아예 의심 가는 부위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절제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상피내암이 생겼다. 맞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 상피내암과 방광 제자리암은 재발률도 굉장히 높고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병이라서 분명히 1차 수술적, 내시경 수술적 치료로 의심 가는 부위가 다 제거가 됐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재발 여부, 진행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CT 검사를 통해서도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방광 상피내암이나 방광 제자리암이 1차 내시경 수술로 제거가 됐다 하더라도 재발률을 낮추고 진행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BCG라고 하는 결핵균 있죠. 이게 이제 방광암 치료 목적으로 나오는 BCG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광 주입요법, 방광에다가 이 BCG 균을 넣어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면역 체계에 작용을 해가지고 재발률이 확 떨어지고 숨어있는 잔존함도 없어지는 치료 효과도 있고 진행률도 떨어뜨리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BCG가 또 요즘 국내 사정이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맥주사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항암제를 똑같이 방광에다가 주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재발률을 떨어뜨리고 진행률을 떨어뜨리고 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조직검사 결과 또 수술 결과 상피내암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만성방광염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만성방광염이 나왔다 하더라도 의심되는 부위를 다 없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 전에 느꼈던 빈뇨, 절박뇨, 방광통이 많이 없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치료를 하는데도 반응이 좋지 않는 빈뇨, 절박뇨, 방광통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방광 상피내암이나 방광 제자리암도 의심을 해봐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치료 이후에 BCG나 다른 방광 내 주입, 항암제 사용까지 했는데도 재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방광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방광 상피내암도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방광 상피내암, 제자리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